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권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보통 여러 개원인 선생님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 두 가지 이 증례를 통해서 노인 환자 고혈압 진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진료 지침이라든가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78세 여자 환자고요. 요새 이제 노인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면 맥압이 증가되어 있다, 이완결합 낮으면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외래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진단 받았고, 스트로크도 있었고, MI도 있었고, 뭐 하트 페일저도 있는 그런 환자라고 되어 있고요. 혈압 변동이 이제 심해서 병원 가면 혈압은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계속 증량하게 되는데, 또 집에 오면은 굉장히 어지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감도 있고, 또 집에서 혈압 재보니까 이제 이완결합 계속 좀 낮게 측정되고 있고, 이러면 더 나쁘다라고 하니 이거 괜찮은가 이제 걱정돼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은 이제 이렇게 처방되어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뭐 이뇨제 등의 약이 이제 처방됐는데 환자가 어지러워서 잘 안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외래에서 혈압했더니 또 한 150에 62까지 또 수축기혈압은 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수축기혈압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완기혈압은 보통 뭐 남성인 경우에는 한 50세, 여성인 경우에는 한 60세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차츰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에서는 수축기혈압에서 이완기혈압을 뺀 맥압이 가장 이런 혈관의 상태를 잘 반영해주는 센시티브한 그런 인덱스가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위험과 관련해서는 펄스 프레셔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젊은 사람의 혈관과 노인의 혈관이 노화로 인해서 이런 변화를 겪게 되고, 이 혈관 노화가 결국 이제 맥압의 증가라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주로 이런 메디아층 혈관의 이제 메디아층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 뭐 콜라겐 자체의 크로스 링킹이 증가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탄력을 담당하는 뭐 일라스틴 자체가 디그라데이션이 되면서 혈관의 탄력도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염증과 관련된 에이지, 어드밴스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트 등등이 이제 생성이 되고, 또 엔도셀리아 셀 펑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은 이제 나이 들면서 점차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에 젊었을 때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탄력적인 대동맥이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다 보니까 심장에서의 수축기대 압력이 그대로 말초로 전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에 저장됐던 일라스틱 리코일에 의한 다이스톨릭 프레셔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이완기대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 주는 현상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수축기혈압은 계속 높아지게 되고 이완기혈압은 이제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돼서, 맥압이 증가되면 결국에 예후가 나쁜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고혈압 환자에서는 맥압이 증가되어 있고, 맥압의 증가는 이런 센트럴 아테리얼 시스템의 이제 혈관 노화에 의한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노인에서 흔히 관찰되는 수축기 고혈압의 주된 병태 생리다라는 것은 이제 의사들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왜 예후가 나쁘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이, 결국 수축기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의 압력으로 혈류를 내보내야 되니까 심장의 이제 애프터로드 후부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심장의 어떤 부담을 차츰 증가시키다 보니까 카디악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심장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죠. 그래서 젊은 고혈압보다도 노인 환자의 고혈압은 심비대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더 흔히 관찰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완기는 이제 결국 심장으로, 코로너리 아테리를 통해서 심장으로 혈류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데, 이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심근 허열, 심장으로 보내주는 혈류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은 결국에 심장으로 피를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이완기혈압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코로너리 퍼퓨전 프레셔가 떨어지고 따라서 혈류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인에서는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모든 장기는 수축기 때 더 많은 혈류를 받게 되지만 단지 이제 그 코로너리 아테리를 통한 코로너리 퍼퓨전 프레셔는 이제 다이스토릭 프레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 또 실제 연구를 통해 보면 이제 제이커브 피노미넌이라는 거는 특히 이렇게 이완기 혈압에 의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노인처럼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가 이제 동반이 되어 있는 환자라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 너무 낮아지면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한 65부터는 이제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최근에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이제 70 미만이 됐을 때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70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너무 낮추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다음에 네 가지 관상동맥 질환이 이제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특히 그런 동반 질환이 있는데 코로너리 아테리의 스테노시스가 해결이 안 된 환자인 경우들, 또 당뇨 환자는 뭐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신비대가 동반된 이런 환자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또 요거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최근에 여러 진료 지침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강력한 혈압 조절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9세, 즉 80세 미만까지는 조금 더 강력하게 혈압 조절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140에 80이지만 뭐 130에 80까지도 이렇게 낮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쓰다 보면은 이완기 혈압이 이제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하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게 되고, 특히 올해 이제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뭐 혈압을 굉장히 많이 더 낮추라, 120에서 뭐 130 사이까지 조절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임상적인 상황에서의 목표 혈압이 되다 보니까 요런 거를 맞추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전보다 강력하게 치료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것 한번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노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80세 이전까지는 특히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130 미만으로 조절해 보는 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완기 혈압이 이제 너무 낮아졌을 때, 특히 65 미만, 60 미만까지 낮아졌을 때에는 앞에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런 코로너리 이스케미아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130 또는 뭐 140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환자가 맥압이 증가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맥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제는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을 이제 다 같이 낮추다 보니까 그것만 선택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약제는 아직까지는 조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한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노인분인 경우에는 맥압이 증가되는 이제 다른 이유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ortic 리거지테이션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섬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맥압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이제 뭐 고혈압이라기보다는 이제 고혈압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기립성 혈압 변화, 특히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세 환자고요. 이제 어지럽다라고 이제 외래왔고, 환자는 이제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고,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이제 낙상은 없었던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지럼증은 이제 앉았다 일어설 때 발생을 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정도도 있었고, 뭐 이런 기립 변화랑 무관하게도 워낙 혈압 변동이 심해서 수축혈압이 막 90에서 1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좀 혈압 치료할 때 어려움이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약에 의한 이런 변화는 아니라서 뭐 다른 약제 드시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진료실에서 혈압 측정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혈압은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 쓰고 있고, 이제 마도파 쓰고 있고,
이렇게 어지럼증이 혹시 기립성 혈압 변화인가 해서 이제 몇몇 검사를 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쟀을 때랑 그다음에 일어서서 1분, 3분, 5분 이렇게 측정했을 때 3분 이내에 이제 혈압이 약 26, 수축결합이 이제 26 떨어졌고 이완결합이 이제 12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고 이런 하트레이트 베리애빌리티, 오토노믹 너버스 펑션에 장애가 있는 다른 소견도 이제 관찰이 돼서 아마 파킨슨 환자에서 관찰되는 기립성 저혈압이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이런 체위 변화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특히 수축결합이 20, 이완결합이 10 이상 3분 이내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을 동반하는 퇴행성 뇌질환이 있어서 생기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특히 여름철에 볼륨 디프리션이 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바스큘라 톤이라든가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를 쓴 경우에도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제 앉아 있다가 또는 누워 있다가 일었으면 이제 혈압은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혈압 저하에 대해서 이 자율신경계가 이런 심박수의 증가를 통한 카디악 아웃풋 증가를 통해서 이제 혈압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게 되고 이런 현상이 대부분 이제 3분 이내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는 기립에 의해서 나타나는 혈압 저하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혈압이 낮게 유지되는 즉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특히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고령자들에서 뭐 파킨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부전을 동반하는 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1996년도에 처음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기립성 저혈압을 수축결합 20, 그다음에 이완결합 10 이상 떨어지는 걸로 정의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멤버한테 왜 20에 10이냐 물어봤더니 근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도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회마다 이제 조금씩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 이내냐 아니면 초기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5분 이내까지도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고 수축결합을 이완결합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두 번째 객관적인 혈압 변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파킨슨 환자는 이제 뭐가 어렵냐면은 이 환자들은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혈압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들 환자 중에 상당수는 저녁 때 누워있을 때는 또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보면 올소스타틱 하이퍼텐션하고 수파인 하이퍼텐션이 이제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24시간 활동혈압 재시고 또는 이제 혈압이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고혈압 약제를 조금 증량하게 되면은 또 기립성 혈압 변화에 의해서 아주 빈번하게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이제 낙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이제 아주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파킨슨 디지즈나 아니면은 MSA와 같은 이런 신경과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엔드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등등 다른 이유로 2차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기능 부전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다 흔히 경험하시게 되는 거는 워낙 노인분들이 이제 다른 약들을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알파 블로커를 이제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물론 예전에 뭐 썼던 약제보다는 최근에 쓰는 BPH 때 쓰는 알파 블로커는 기립성 저혈압에 그런 미치는 효과가 적다라고는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보면 확실히 환자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름철에 이제 볼륨 디프리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탈수가 심하게 와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로 인해서도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하면은 환자의 이제 병력을 듣고 기립성 또는 체위 변화에 의한 혈압 변화가 의심이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한 번 정도 체위에 따른 혈압 변화가 있는가, 누워서 앉아서 일어서서 재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그냥 앉아서 쟀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서 1분 3분 두 번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립성 저혈압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에는 원인에 대한 이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한 볼륨 디프레션이라든가 약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이외에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또는 이제 뉴로제닉 오소스타틱 하이퍼텐션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환자분들 확인이 됐을 때 이제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느냐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원인이 되는 유발 약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끊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블로커를 쓴다거나 최근에 다른 이유로 이뇨제를 이제 과도하게 사용이 돼서 볼륨 디프레션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주의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심장 질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너무 식사량을 줄였거나 아니면 저염식에 강조됐다면은 조금 여유 있게 드시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급작스런 체위 변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서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일어서라. 즉 다리에 힘을 주거나 다리를 한번 꼬거나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고 일어서라라는 이런 주의사항을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일어설 때 느끼는 어지럼증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복대를 하거나 이제 우리 압박 탄력 스타킹 같은 거를 이제 신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이 경우들이 빈번히 관찰이 됩니다. 약제 사용일 경우에는 이제 플로드로코티존으로 인트라바스큘라 볼륨 디프레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왜냐하면은 이들 환자에서도 누웠을 때 혈압이 너무 높아지거나 아니면 혈압 자체가 이렇게 변동폭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쓸 때는 가능한 한 소량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심파토미메틱 드럭을 먼저 볼륨은 만약에 늘려주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미도드린과 같은 약제를 저형량 2.5 BID부터 시작해서 TID까지 이렇게 조금씩 증량하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옥티로타이드 같은 것도 효과가 있다고는 돼 있는데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흔히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되진 않고, 불응성인 경우에는 이제 프로드로코티존하고 미도드린 같은 약제를 같이 해서 써볼 수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언제 잘 생기느냐? 역설적으로 혈압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혈압이 아주 높을수록 일어설 때 20, 1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래서 혈압이 앉아서 쟀을 때는 190, 200이었는데 일어서면은 170이 됐다.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우리 혈압 수치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볼 때 무조건 세게 치료해야 되는구나 라기보다는 조절이 안 될 때는 오히려 기립성 혈압 변화가 더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부작용이 다른 약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안티콜리너직 드럭, 대개 이제 노인병을 하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약이 이제 안티콜리너직 드럭입니다. 안티콜리너직 드럭을 쓰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GERD가 생기게 되고 유리너리 리텐션 되고 코그니티브 펑션 떨어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노인 환자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와서 입도 마르고 변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소변 보기도 힘들고 일어서면 어지러지라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최근에 어떠한 안티콜리너직 이펙트가 강한 약제가 처방되지 않았는가를 확인을 해보면 감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티콜리너직 이펙트 강한 약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약이 원인이라면 그 약제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관찰되는 이제 모든 현상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호소하는 환자에서 다른 동반 증상 없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최근에 약제 변경이 있다면 약제를 끊는 디프리스크라이빙을 통해서 환자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립니다.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노인에서는 중심동맥 경직도 증가에 의해서 맥압이 증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축결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너무 낮게 이완결합이 떨어지지 않게 60에서 65 정도를 한 번 정도 기준으로 보셔서 과도한 혈압 저하가 생기지 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립성 저혈압 노인에서 흔히 나타나고 증상이 없는 환자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상 없는 환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앉아서 일어서서 혈압 재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경우에는 이제 다른 2차성 원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